저탐사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면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 후원금 관리, 출판 및 이벤트 행사 비용 지출, 수익금 분배 과정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여기 시작은 발단은 녹취인데 이 어떤 데도 녹취에 관련된 게 없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녹취로 시작된 문제인데 결론은 지금 책으로 갔어? 출판으로 갔고요.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수익금 1억 원만 가져갔다는 주장과 달리 추가로 3,700만 원의 수익금을 특별 상여식으로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1억 원만 가져갔다는 주장과 3천만 원을 추가로 가져간 거는 이게 정천수 대표가 제 생각에는 3천만 원 추가로 가져간 걸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방송할 때. 예. 그러니까 1억 원만 가져갔다는 거는 정천수의 주장이고 3,700만 원을 추가로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이게 기억의 오류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지금 뭐 요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탐사의 그 주장은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또 밑에 보면 자신이 가져간 정천수 자신이 가져간 수익금 전부를 개인 빚 갚는 데 썼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니 수익금을 가져가서 빚을 갚았는지 생활비를 썼는지 그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죠. 그걸 도박을 했는지 집을 샀던 뭐 주식을 하든 아무 상관없지 않나. 이거는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그 김두일 작가님과 저한테 그 보냈던 입장문은 굉장히 더 길어요. 굉장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 작가님과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 지금 굉장히 요약된 그 내용이 지금 이게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 공표된 거에는 빠졌습니까? 아니 이 내용도 사실 동의는 못하지만 요약본도 동의가 안 되죠. 예, 이 내용도 동의가 안 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한 장으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게 본 거는 굉장히 한 9장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정천수가 빚 갚는 데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아니 자기 걸로 들어왔어. 너 월급 받아가지고 그 빚 갚는 데 썼지. 이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 너 아니야? 그거 몰랐으니까 횡령이야. 뭐 이건가? 몰라요. 근데 그 질문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정천수가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데 최진숙은 그걸 알고 있냐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개인 사업으로 그러니까 정천수가 출판을 개인 사업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리고 일단 이거 먼저 해명을 할게요. 개인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 돈을 어차피 세무사하고 상의를 했고요. 회사에서 법인에서 정천수 대표 개인 계좌로 갔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이라고 했다면 거기서 정천수와 김두일 작가님 차이나랩과의 돈이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죠. 와야 돼요. 그렇죠. 네, 와야 되고 그리고 저한테 통장으로 입금한 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이제 검찰이 자기 통장을 들여다보는 게 싫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그 말 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을 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인쇄소라든지 종이라든지 급하게 섭외를 해야 돼서 급하게 섭외하면 글로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관리를 일일이 정천수 대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대신 요청을 한 거였고요. 만약에 이거를 개인 사업이라고 제가 인지했다면 정천수 대표의 그거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회사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천수 대표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강재훈 기자님 말씀하신 왜 김두일이 바로 법인 계좌에 넣지 않고 최진숙을 통해서 넣느냐라고 하신다면 봐보세요. 법인에서 정천수
개인 계좌로 갔어요. 그럼 정천수는 내가 지금 업무가 내가 일일이 그때그때 입금할 수 없으니 최진숙 네가 내 업무를 좀 대신 해다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김두일 차이나랩으로 입금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일이에요. 그러면 김두일 작가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인도 뭐 깨끗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사인 간에 막 이렇게 뭐 각서나 뭐 계약서 맺은 거 이게 바로 그런 맥락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최진숙한테 돈을 받았으니 최진숙한테 줄 터이니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왜 나는 들어온 곳으로 그 돈이 나가야 맞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걸 개인 사업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여기 지금 저는 보고 조사 결과의 핵심적인 문구가 정천수는 법인이 이 사업을 출판 사업을 처음부터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대놓고 왜 법인 저걸로 안 했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내용인데 자 그러면 그 주장이 만약에 근거를 가지려고 하면은 정천수는 그 돈을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나눠주면 안 돼요. 네, 나눠줄 이유가 없었고. 자기가 다 먹으면 되겠네. 예. 개인 사업이었으면. 그러면 본인은 땡큐죠.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개인 그렇죠. 사업이었으면. 그리고 회사에 돈만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거기 보면 1, 2차 수익급 정상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특별 상여로 가져간 1억 3,700만 원? 역시 정상적인 특별 상여보다는 횡령에 가까운 금액으로 판단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 3,700이 횡령에 가까운 금액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강진구 기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횡령에 가깝다는 게 뭐예요? 횡령이 금액에 횡령이지. 따라 달라지는 횡령이 어디 있습니까? 네. 횡령은 10,000원만 해도 횡령인 거고 네. 1억을 해도 횡령인 거지. 네. 횡령에 가까운 금액으로 판단이 된다. 사실상 횡령, 심리적 횡령, 뭐 이런 거네. 그거는 제가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법리적이 아니고 이렇게 네. 디스하는 거야. 심리적. 예. 그러면 여기에서 봐보세요. 개인 사업이라고 쳐요. 그럼 개인 사업이라고 쳤으면 이 출판에 관련한 사람은 정천수, 최진숙, 김두일 3명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 사업이면 박대훈 기자님이 그 1,000,000원을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받아가 그거를?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라고 쳤을 때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받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강진구 기자하고 최영민 감독이 각 2,000만 원씩. 각각 2,000만 원씩. 네. 그다음에 박대훈 기자가 1,0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직원들. 4명이서 2,000만 원.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이제. 그렇지. 네. 네 명이 다 합쳐서 2,000만 원. 네, 네. 합쳐갖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개인 사업이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천수, 최진숙, 김두일 셋이서 나눴겠죠. 예를 그렇지. 들면 개인 내가 사업이 대행을 아니면. 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저는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일을 제가 뭐 지시를 따를 필요도 없었고 이 일에 뭐 이벤트 관련해서 모든 행사 전국 투어 다니면서 뭐 그런 일을 제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한테 보내준 거는 9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내용 이제 공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현장 후원금 처리 과정에서 최진숙이 정천수 최영민과 셋이 있는 단통에만 그걸 공유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정확히 이제 그 약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의심하는 거죠. 현장,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거기에 뭐 500원짜리 하나와 뭐 1원짜리가 돈이 있었냐라는 강진구 기자의 질문이 있었죠.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끝자리가 거의 저희 이제 그 제 뭐 사용 내역서 그 김두일 TV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끝자리가 500원, 뭐 몇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의심스럽다면 왜 끝자리가 500원이나 원 단위가 나오느냐, 뭐 부가세도 아닌데 현장 현금인데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강진구 기자님은 저한테 질문하기를 현장에 돈통에 500원짜리와 1원짜리가 있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명을 하긴 했죠. 억울하지만 기분 나쁘지만 해명은 했어요. 왜? 달러와 엔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 환율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뭘 의심하는 거예요? 그 왜 원 단위까지? 저를 의심하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뭐 뒤에 숫자가 뭐 그렇게 500원 단위, 뭐 10원 단위가 있는 것은 좀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일단 그 자체도 이상하다. 숫자가 뒤에 있는 거. 두 번째는 뭔가 그 현장에서 그렇게 모금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인 건데. 그 인마이 포켓 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는 뭐냐면 최영민, 정천수는 네가 말한 금액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네가 직접적으로 그 돈을 보여주진 않지 않았냐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강 기자님 예전에 그 저랑 같이 근무할 때 이게 취재나 이런 어디 현장 다녀오시면 집회 같은 데나 이제 현장 다녀오시면 현장에서 누군가가 돈을 줬다고 해서 돈 봉투를 갖다가 회사에 저한테 줘요. 입금하라고. 그러면 강진구 기자님 여쭙겠습니다. 그 금액 정확히 다 반납하신 건가요? 알 수 없지. 줄 때 옆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돈 봉투 말고 다른 봉투는 없었나요? 저도 제가 그걸 확인 안 했으니까 저도 이제 와서 묻지만 강진구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박대용 기자님 미국 갔다 오실 때 미국에서 현장 후원금 받아왔거든요. 그게 다인가요? 그 달러 받아오신 거 그게 전부 다예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심하면요 한도 끝도 없고요. 빡치지 사실은. 네. 그리고 제가 돈 욕심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더 탐사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관과하고 눈 감고 귀 닫고 입 닥치고 더 탐사 계속 다녔어야 맞아요. 돈 욕심이 있었다면.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후원금 들어온 거. 근데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심혁도 그런 말을 했어.